주식이 궁금할 때는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핫이슈 리포트 첫 번째는 바로 조선인데요. 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조선 협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한미 조선 협력 이 정도로만 불렸었는데 이제는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아주 좋은 명칭이 생겼어요. 네, 마스가 프로젝트는 메이크 아메리칸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제 이름 아래 한미 조선업 전략에 대한 협력적인 이제 구상으로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와 조선소에 대한 설립과 그리고 선박 유지 그리고 MRO 사업과 같은 보수와 공급망 재편, 인력 양성 등을 포괄하는 이제 대규모 투자 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대형 조선 3사와 이제 HA중공업과 같은 이제 중소형 조선사도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고, 특히 HA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 정비 협약 추진과 그리고 MRO 클러스터 구성 등으로 즉시 투입 가능한 실전 조력자로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 프로젝트를 논의를 위해서 TF를 구성을 하고 국내 중소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현지에서 특화 조선소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고, 이는 중소 조선사들이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 교두보로 작용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위한 이제 실질적인 해법이자 한국 조선업 특히 이제 중소형 조선사들이 이제 기술과 현지 운영 역량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으로 이제 포함되는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협력에 대한 이니셔티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필리 조선소를 함께 방문할지 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모로 필리 조선소 좀 상징성이 있는 곳인데, 자, 과연 이 두 정상이 이곳을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확실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소식이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하나 필리 조선소를 함께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네. 왜 주목을 하냐면 이곳은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처음 진출한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그룹에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 중인 것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조선업 진출을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 조선소를 봤을 때 한미 간의 이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미국 조선업 부흥과 한국 첨단 조선 기술이 협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상회담에서는 이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화, 그리고 미국 내 조선소에 대한 인수라든지 신설이라든지 그리고 인력과 양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한국산 함정과 상선에 대한 우선 공급 등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업뿐만 아니라 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다음에 AI 등의 전략적 산업 분야의 대미 투자 협력 확대도 상당히 이제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 이번 방문 자체가 단순히 조선소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요. 한미 경제 협력의 강력한 메시지이자 미국 내의 투자 확대와 현지의 제조 부흥이라는 그런 양국적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라고 이렇게 신호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수혜를 크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마스가 프로젝트 논의가 이제 본격화되려면은 K조선이 수혜받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국 조선사들이 이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이나 인수에 대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합동적인 이제 TF와 이제 투자 구조가 마련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존스법과 같은 이제 미국 내에 일단 규제가 개선이 병행이 되어야 부품 공급과 이제 모듈 협력 등이 이제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 해군 함정과 이제 정비 유지 보수 협력을 확대하면은 한국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실적 기반을 이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HA중공업과 같은 이제 중소형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보장된다라면은 K조선은 마스카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전략적인 파트너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자국의 이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이 K조선에 좀 걸림돌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법률 개정도 좀 진행해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확실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조선업 보호 법률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통해서 양국 간의 조선업 협력을 실제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안 자체가 한국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협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이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LNG 수출 적극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LNG 선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이 이제 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이제 LNG 수출 확대를 요구한 것은 K조선 업계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조선사들은 전 세계 이제 LNG 시장에서 이제 독보적인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고 있고 지난해 글로벌 LNG 선의 이제 수주량이 약 70%를 차지했고 현재 운항 중인 LNG 선의 90%가 한국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조선업 수주 잔고에서 보호 부가가치 LNG 선에 대한 비중이 52%가 넘어섰을 만큼 이제 LNG 선의 한국 조선업의 이제 핵심 수익원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미국의 LNG 수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면은 필연적으로 LNG 운송에 대한 이제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이는 곧 한국 조선사들의 이제 추가 수주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한국 조선업계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미 조선 협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더 자세한 업종과 종목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긍정적인 뉴스를 전해봤는데, 자, 뭐 좋은 일만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자, K조선 지난 7월 세계 선박 수주량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는데 특히 중국에 크게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은 7월 기준으로 보셨을 때 한국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이 중국에 크게 밀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요약하자면은 최근 글로벌 발주 시장이 둔화된 가운데서도 중국이 전통적으로 저가형입니다. 이 저가 컨테이너선과 대량 발주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한국 조선업계는 상대적인 부진한 성적을 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 점유율 자체가 15에서 16% 수준으로 그치면서 중국으로 봤을 때는 한 75% 정도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크게 밀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이렇게 선박 수주량이 반토막이 나면서 많은 부분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일시적인 건가요? 아니면은 침체로 돌아섰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일시적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이제 반토막 나면서 이제 국내 조선업계 전반으로 좀 우려가 커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단순한 이제 일시적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글로벌 신규 선박 수주량은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약 54% 정도 감소했는데 한국의 수주도 33% 하락을 하였던 반면 점유율은 오히려 17에서 25%로 상승하는 등 국내 조선업에 있는 경쟁력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사이 한국은 그 부분에 이제 그 공백을 활용을 해가지고 점유율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선박 운송 수요의 이제 구조적 변화라든지 아니면 환경 규제 강화를 통한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 등으로 중장기적 수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이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이제 수주적인 이런 침체는 이제 구조적인 위기가 아니라 이제 산업 사이클에 대한 조정적인 이제 국면으로 판단하고 있고 회복이나 반등 가능성이 여전히 무게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걱정인 거는 이 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의식을 한 건지 이 중국의 대형 조선사를 합병한다는 소식을 또 내놨는데요. 참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쪽 소식은 좀 좋지 않은 걸로 보고 있는데 네. 중국 조선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지금 한미 간 조선업 협력 강화 흐름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대형 조선사 합병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은 이미 과거에 보시면 중국 선박공업 집단과 중국 선박 중공업 그룹과 합쳐가지고 세계 최대 조선사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추가 합병 논의 그리고 구조 재편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노리고 있고요. 이런 합병을 통해서 얻는 효과는 확실히 뚜렷하겠죠. 왜냐하면 생산 효율을 끌어내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정부 지원과 R&D 투자를 한데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협력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세계 조선업 주도권 싸움에서 다시 판을 흔들려는 그런 시그널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K조선 미래가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K조선의 미래는 좀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이제 국내 조선업계 수주 잔고는 이제 약 1,100억 달러, 이제 160조 원 수준인데 이는 2009년 이후로 이제 최고치에 해당하고 있고 향후 3, 4년간의 이제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주 잔고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2025년에는 조선 3사가 고부가 가치 LNG선이라든지 아니면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견조한 실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적으로 친환경적인 규제 강화나 아니면 이제 성과에 대한 이제 상승이 맞물리면서 영업이익률의 개선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국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보된 수주 물량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쌓아가면서 이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나에게 기회일지 아닐지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세심한 답변을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영진 자문역의 조선주 탑3를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3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LNG 선박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이슈가 있을 때 LNG 섹터의 수급이 가장 강하게 또 몰리고 있는 과정이죠.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생산국으로서 자국산 LNG를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운반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내 재건과 함께 LNG 운반선에 대한 건조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따른 수혜주를 탑3로 동성 화인텍을 뽑아봤습니다. 네. 예, 동성 화인텍은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초저온 본행제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약 40%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만 보시면 본행제 신규 수주가 7천억 원을 기록을 했고 연말 기준 수주 잔고는 약 2.5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생산 가능량이 이미 꽉 찬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25.6%가 증가를 하고 전년 2분기 매출 봤을 때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약 4.3%는 감소는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123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43%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영업이익률이 개선된 점이 주목할 만하죠. 네. 여기에서 LNG 운반선에 사용되는 초저온 본행제의 단가가 1분기 대비해서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분기부터는 무려 생산 능력이 30척으로 증가될 예정이어서 하나오션 전용 캐파가 또 3에서 5척 정도 또 추가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 확대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2분기 말 수주 잔고를 봤을 때 2조 1,344억 원 수준으로 1분기보다는 소폭 감소를 했지만은 여전히 향후 매출 발생이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면서 대표적인 LNG 선박 수혜주로 평가받는 기업 탑3로 뽑아봤습니다. 네, LNG 선박 수혜주로 동성 화인텍 선정하셨는데요. 자, 탑2는 어느 기업인지 궁금한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탑2는 오리엔탈 전공을 뽑아왔습니다. 네, 오리엔탈 전공은 선박에 꼭 필요한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주력은 선박용 크레인과 선박용 구조물입니다. 국내 크레인 시장 점유율만 해도 약 70% 수준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구조물 쪽도 사실상 세계 업체만 과점하는 상태여서 수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 조선업 호황덕의 실적은 지금 현재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그래서 일감도 지금 현재 넘쳐나서 작년부터는 생산 능력을 거의 다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앞으로는 수주 단가 자체가 올라가는 국면이라서 이익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조선소에서 선박 발주가 늘어나면은 이 회사도 바로 수혜를 보는 구조인데 선박용 크레인만 해도 프로비전 크레인이라든지 하우스 핸들링 크레인 등이 주력인데 선박 한 척에 보통 2대에서 많게는 5개까지 달리니까 발주 증가와 실적은 거의 비례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구조물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선원들의 생활 공간이 이 데크하우스, 엔진룸을 덮는 이 캐진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삼성중공업의 납품이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실적 기여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로 1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만 해도 3,136억 원을 들고 있습니다. 경쟁사랑 비교해 보면은 경쟁사가 2025년 예상 기준으로 봤을 때 PBR 3.6배 수준인데 이 회사는 2배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손익비 관점에서도 상당히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 그래서 탑2로 뽑아봤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보시면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은 중국 시장 진출도 타진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박 구조가 가장 많은 곳이 중국이니까요. 거기에 최근에 HD 현대랑 윙세일 개발 협력도 체결을 해가지고 친환경, 신사업 쪽 확장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와 LNG 선박 시장의 성장 축에 포함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수혜주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이 선택한 탑2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탑1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영진 자문역의 마스터픽 함께 보시죠. 네, 아쉽게도 탑1의 종목명은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은 물론 분석 리포트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영진 자문역의 탑1 종목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직 주식이 궁금할 때 채널에서 공개해드리는 조선주 탑1 이 종목은요. 이 힌트를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친환경 마스카 프로젝트 LNG 쪽의 이쪽 섹터 말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에서 미래 해전의 핵심 기술을 뺄래야 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해상 전투의 중심은 무인 수상정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 바로 AI 기반의 자율 임무 수행과 자율 운항 기술이 합쳐져야지 바로 비로소 전장에서 무인 함정이 독립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마스터픽이 이미 글로벌 탑티어 조선 함정 설계 건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 AI 방산 기업 안두릴과의 협업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고성능 무인 함정 개발의 최적 조합이 탄생했다라고 힌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기업을 특히 마스터픽으로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일단 안두릴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실 텐데 미국 비상장 기업이어서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팔란티어나 스페이스X 같이 미국 국방부의 대형 미사일이 이제 방어를 한다라고 해서 골든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밖에 국방 프로젝트나 컨소시엄에 해당되는 참여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안두리는 AI와 방산을 결합한 혁신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기업과 협업을 한다는 거 이거 자체적으로 AI와 자율 운항의 혈압에 대한 미래형 무인 함정 개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함정 건조 기술과 안두릴과의 AI 자율 임무 솔루션이 결합을 해서 차세대 무인 수상정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동시에 한국과 미국 동시에 2027년에 프로토타입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조선업이 환율 하락이라든지 친환경 솔루션에 대한 대형 공사 마무리 영향으로 해서 매출이익에 대한 시장은 소폭 하회를 했던 동사의 입장이었는데 하지만 영업 이익률 자체적으로는 오히려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이유는 수익성이 높은 AI, AM 솔루션에 대한 부분 성장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동사는 선대 증가라든지 친환경 연료 엔진에 대한 계열사에 대한 도입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업황 영향이 덜 받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이 견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점을 보시면 사실 아직 이대주주가 5월에 426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해서 남은 10% 지분이 90일 매각 금지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정도의 오버행 이슈가 아직은 있는데 과거에도 이 오버행 이슈가 있은 이후에 보시면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슈가 완전히 이렇게 해소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이 단계를 제가 저희 채널에 오시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사후 브리핑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이 직접 픽한 마스터픽의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아, 내가 생각한 기업이 맞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주식이 궁금할 때를 들어오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면서 차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주식의 모든 것을 정리한 차트의 A부터 Z까지 정리한 기초 전자책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